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팅인데 아마 이제 듣다 보시면 정독이 왜 정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독보다 정독을 해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라이브 방송인데,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하고 딱 1시간만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방 분들, 아직 안 들어오셨으면 빨리 들어오시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11기 신입분들보다는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이에요. 신입분들은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퍼플의 라이팅이 이 정도로 진행을 되는구나.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도 알고 계시고, 혹시 용어를 모르시거나, 그리고 좀 어려우시면, 오늘은 질문을 좀 참아주시고, 기존 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K부터 시작하는데, K부터 G1, G2, G3, G4까지 이제 점점점 상승하면서 아이들의 라이팅의 목표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라이팅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티처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시는 게 더디시네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요?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퍼플 해외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뭔가 아시아권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에서 사시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호주도 계시고, 유럽도 계시고,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 이 라방 듣기 참 어려우실 텐데, 시간 맞춰서 들으시는 거 보면, 정말 열정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시차가 안 맞으니까, 라방 듣기 힘들죠.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좀 이렇게 제작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할까요? 1000명 되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들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라이팅을 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라이팅 언제 시작하지? 우리 아이의 라이팅? 라이팅은 아마 이제 알파벳 쓸 때부터 시작해야죠. 왜냐면 사실 알파벳 쓸 때부터, 알파벳 익힐 때부터 알파벳 같이 시작해야 소근육 발달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소근육 발달이 되면서 라이팅이 점점 아이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퍼플에서는 이제 뭐 하이라이트에서 따라쓰기 정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교재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K단계는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이팅이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라이팅은 추가적으로 피드백 선생님들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되게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라이팅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세 권의 K라이팅을 가지고 이렇게 네 것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간단한 단답형 여기서부터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라이팅이 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좀 깊고 심도 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이야기가 왜 이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게 과정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K라이팅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입분들이나 십기분들 중에서 나는 G2니까 G2 라이팅부터 하면 돼. 지금까지 라이팅은 안 해봤지만 G2니까 G2부터 하면 돼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라이팅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부터 올라온 친구하고 기본부터 올라오지 않은 친구하고 확실히 라이팅에 올라가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K라이팅은 거의 어떻게 보면 문장을 의문문을 가지고 뭔가 그냥 대답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약간 그 필사 형태의 라이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이가 풀센텐스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하면서 기본적으로 라이팅에 대한 기본 구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퍼플에서 하는 라이팅은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쓴다는 그 부분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부분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써 내려가는 데에 대한 그 트레이닝을 먼저 뭔가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 사고를 차근차근 써 볼 수 있는 가이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저희는 맨 처음에 에바무어 2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거 안 돼? 그래서 에바무어 1으로 내려가고 처음에는 더 어려운 거였어요. 런어바웃이라고 호주에서 하는 아이들 기본이라고 초등 기본이라고 해서 갖고 와서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했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K단계 라이팅이 가장 기본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단계 라이팅이 3권이 있고 이 답의 그 3권의 뒤에는 다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키즈노트 우연히 봤다가 어느 어머니가 아이가 썼다고 이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풀센텐스로 쓰지 못하고 단어 하나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at the beac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게 영어 하는 엄마가 애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셔서 아예 안 봐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라이팅은 발전이 잘 하거든요. 어중간하게 자 이거 너 썼어? 이런 문장 썼어? 이 단어 썼어? 엄마가 계속 가르쳐주는 아이들이요. 표현력이나 아니면은 워드 초이스나 이런 게 잘 안 늘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이유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엄마가 도와주는 게 결코 좋지 않은데 문장을 풀센텐스로 다 불러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돈 내고 피드백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꼭 굳이 아이가 쓰는 대로 쓰게 만들지 그거를 풀센텐스로 써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단어건 두 단어건 아이가 전혀 엉뚱한 말을 썼어도 그냥 보내시고 내가 보낸 거에 대해서 아이가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아이가 올라요. 이를테면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 중에 이제 라이팅을 되게 좋아하는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문을 써주세요. 예문을 거기다 써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뭔가 써준 게 많아. 라이팅 피드백에 선생님이 써준 게 많으니까 대부분 그분이 라이팅 피드백 하는 반에 만족도가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예문 써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잡지사 편집장을 했죠. 저는 취재기자 출신이라 교열을 그렇게 잘 보는 기자는 아니에요. 기자는 편집기자와 취재기자가 있고 취재기자는 뭔가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고 편집기자는 취재기자의 길을 바른 말로 고쳐 쓰는 교열기자인 거죠. 그러면
그 취재 기자를 이제 교열을 받아요. 선생님이 교열을 받으면 이제 취재 기자들이 잡지사나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을 같이 보거든요. 취재 기자들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교열을 봐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취재 기자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아 이게 틀렸구나 그러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자기 인지,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자기가 인지하고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듯 글의 라이팅도 내가 한 단어를 썼던 두 단어를 썼던 스스로 써보고 근데 선생님의 피드백이 이렇게 왔어. 근데 너 잘 썼대. 그런데 이렇게 써보면 더 좋대 라고 해서 따라서 써보면서 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이걸 쓸 때 아예 풀 센텐스로 문장을 만들어줘 버리면 아이는 계속 안 늘어요. 마치 수학을 풀 때 엄마가 계속 야 나누기잖아 나누기. 예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한번 곱하고 나누라는 거지? 그러면 곱하고 나눠야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자기도 모르게 알려줘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가 그렇게 해서 풀어서 맞았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아이가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열폭하죠. 너 왜 이거 틀렸냐고. 너 엄마랑 할 땐 그렇게 잘 풀었으면서 왜 혼자 못 푸냐고. 열폭해요. 근데 왜? 내가 알려주니까. 내가 수학 풀 때 이 문제 읽어서 대신 막 풀이 과정 다 알려주는데 엄마가 내가 인지하고 알려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라이팅을 할 때 자기가 잘못된 글을 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엄마가 뭐 국내 SKY를 나왔더라도 영어 내가 정말 잘했어. 예, 그래도 사실 라이팅 잘 못해요. 예, 이거는 제가 라이팅을 대학 때 유학을 갔다 온 분들도 라이팅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해요. 너는 얼마나 잘하나 그러는데 저 못해요. 그런데 대학 때 라이팅을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라이팅 원어민의 워드 초이스 절대로 못 봐요. 아무리 명문대를 다 보셨다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문장을 써요. 그런데 그 잘못된 문장을 쓰시는 분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한정된 워드 초이스를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K단계 라이팅은 이렇게 이제 3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건 사실 이 친구가 애더비치를 6주 만에 이렇게 풀센텐스로 쓸 수 있는 건 반은 이렇게 선생님의 피드백을 보고 리라이팅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써서 내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고 이 피드백을 아이가 리라이팅을 하면서 느는 것도 있지만 사실 리라이팅을 그냥 이렇게 6주를 한다고 라이팅이 풀센텐스로 늘지 않아요. 이 풀센텐스로 느는 그 근원에는 아이들이 기초 리더스를 읽으면서 풀센텐스를 말로 배우는 그 근간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초 리더스를 안 읽고 리더스를 소리내서 안 읽은 친구가 6주 만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퍼플 아이들이 K단계 라이팅을 하면서 6주건 12주건 이렇게 풀센텐스를 쓰는 라이팅으로 변하는 건 아이들이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하면서 그 이제 가장 좋은 문장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문장을 쭉 리딩을 하면서 그 문장을 마치 이제 내가 일상의 언어처럼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주나 뭐 8주나 12주 동안 아이들이 풀센텐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이 보통 6세, 7세 라이팅 하거든요. 라이팅을 하는 학습식 영어에서는 라이팅을 전혀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하고 라이팅을 하는 데서는 6세, 7세 때 해요. 근데 6세, 7세 때를 졸업을 해도 풀센텐스를 못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유 졸업한 친구들이 이게 뭔가 라이팅에 대한 걸 할 때 그냥 한국식 라이팅 생각하는 구어체 라이팅 내가 영어 읽듯이 말하듯이 하는 라이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라이팅을 못하고 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마치 아이들이 처음에 한글 글쓰기 쓸 때 거기에다가 구어체로 쓰잖아요. 근데 라이팅은 구어체로 쓰면 잘 쓰는 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문장을 익히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K단계 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에반 무어 식스트렌 라이팅으로 저희가 이제 G1, G2, 그리고 이번에 G3가, 사실 G3 과정은 작년 거의 가을에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피드백을 하기 어려워서 개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그런 좀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개방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국내에 들어와 계신 원어민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라이팅 피드백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외모가 원어민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본을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준 규칙이 있어서 할 텐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라이팅 피드백을 안 받았어요. 왜 100명밖에 안 받냐,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냐, 나 하다 끊겼는데 이번에 못했다. 정말 카카오톡 플러스가 불이 났는데 제가 안 했어요. 제 고집 부리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팅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가르쳐야 돼요. 이를테면, 라이팅을 전공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교사 자격증이 있다던가, 그리고 이분이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는 라이팅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요. IELTS, 저희 지금 사무실 선생님들 중에 IELTS 7, 8인 선생님들 되게 많으세요. 예, 토플 120 거의 만점자 가까운 분도 2분인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에반 무어 라이팅 안 시켜요. 왜? 정확한 워드 초이스가 중요한 거고 아이의 발달 연령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교육은 이 한 점이라도 벗어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전에 원래 제가 5월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서 라이팅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뉴욕은커녕 서울시 양천구 안에 갇혀 살았잖아요. 얼마 전에 안과 간 게 정말 거의 몇 개월 만에 강남구 한번 가본 거예요. 양천구 회사집 정말 무슨 일 날까봐 절대로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움직일 정도로 어디 가지 못해서 라이팅을 진행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줌으로 화상 면접을 보고 선생님들 이력을 받고 그 다음에 몇 번에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선생님들 프로필 받고 피드백 받고 그래서 한 300분 정도에서 뽑고 뽑아서 저희가 한 7분 정도 뽑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프로페셔널 이렇게 뭔가 이과를 전공하고 넌픽션 라이팅을 잘 봐주실 수 있게 그러니까 치과 의사면서 프로페셔널 라이팅 자격증을 가지신 분, 넌픽션 라이팅 진짜 잘 봐주시겠죠. 그리고 학교 교사 출신인 분, 박사 과정인 분, 그 다음에 뉴욕 주립대, 미국에서는 이제 주립대가 알아주죠. 그러니까 주립대에서 라이팅을 전공하신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선생님들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왜 미국인들도 저희 G3반 말리 선생님은 말이 정말 빨라서요. 제가 예전에 그분하고 학부모 수업하고 나서 리뷰 한번 들으면 진짜 두통이 왔어요. 막 초집중해서 들어도 반은 놓치고 반은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라이팅 피드백을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아이들의 용어로 왜 브라이언 티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워드 초이스 중에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분으로 선정을 한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하는 거죠. 예, 원어민 페이 진짜 많이 나가요. 매주 수요일, 주급으로 나가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직원이 미국으로 송금하러 정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라이팅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하는 피드백이 워드 초이스나 여러 가지 면에 달라져요. 제가 뒤에 나중에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식스레이 라이팅을 하는 이유는 라이팅을 아이들이 거의 필사와 같이 풀센텐스로 쓰는 연습. 그럼 어떻게 보냐면, 자, 문장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식스트랩 라이팅에서는 뭐 아이디어라던가 여기 보시죠. 뭐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글의 구성, 그 다음에 그 단어 선택, 워드 초이스, 그 다음에 센텐스 플루언시가 유창성. 그러니까 문장을 풀센텐스로 잘 쓰는 거,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하는 거, 그리고 보이스나 컨버션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이건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가지 요소를 문장에 잘 녹여내는 기본 틀에 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틀에 관한 연습을 할 때 아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글을 맨 처음에 쓸 때, 자, 너 오늘 일기 써. 그러면 아이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써? 그래요. 자, 내가 뭔가를 쓰고자 할 때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아이들은 하루의 일과가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줄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하고, 놀이터 나가 놀고, 이게 시간의 순서야. 근데요, 아이들한테 오늘 할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쓰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게 7살 때 아이들 일어나면, 7살이나 6살 때 일어나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오늘이 어제야, 내일이야? 오늘이야, 내일이야?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그쵸? 왜냐면 아이들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발달 연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꿈에서 있었던 일을, 꿈에서 뭔가를 먹었던 거를 막 사실처럼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상력이 좋아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꿈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이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미국 라이팅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사이언스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사이언스를 이렇게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희생이가 3학년이었고 4학년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올해 그 영재원 교육들이 다 망했어요. 왜냐면 그 영재원 교육의 가장 키포인트는 같은 영재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로 애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KG도 마찬가지고 그 좀 또래 집단에서 상위 이제 KG 같은 경우 이제 엄마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상위 3%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발상이 기발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서로 자극받는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수업의 만족도도 있지만. 그렇지만 영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히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뭔가 교수님이 선문답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정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융합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좋은 건데, 올해는 다 중교육으로 되면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사실 올해 내년에 잘 이제 지원을 안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 줌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영재원 교육이 어떻게 됐냐면, 일부 영재원은 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뭔가 확장성을 가지고 영재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모여서 실험을 하고 돌출되는 것보다는 뭔가 받아서 쓰는, 그리고 리포트를 쓰는 라이팅, 쓰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쓰기 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이거나, 그러니까 영재원 교육이나 영어 라이팅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요, 핵심 키워드예요. 워드 초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의 핵심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학년 교과서, 4학년 교과서에 있는 그 핵심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뒤집기는 중학교도 그 과학자 시리즈는 중학교도 읽는 건데, 우리 아이가 미리 그 책을 읽고 과학자 시리즈에 있는 용어로 서술을 하면요, 영재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게 느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가 그 과정을 1년 동안 느끼면서, 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과학적 용어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능력의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과학에 라이팅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술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주고 그 아이가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을 했는지, 용어를 제대로 가지고 가는지, 그런 부분의 평가를 전문가한테 받고자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아이디어나 내가 구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글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화된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인데 한 학부모님이 아이의 라이팅 피드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라이팅을 봤어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왜 그렇게 피드백을 줬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되게 긴 문장을 썼어요. 긴 문장을 썼는데 그 긴 문장이 뭐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 근데 그 한 내용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자, 오늘 나는 일어나서 엄마와 마트에 갔다. 그래서 마트에서 무엇을 했다.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나는 마트에 가면서 무엇을 느꼈다. 나는 마트에 갔다. 계속 이렇게 마트에 간 얘기가 써 있어요. 자, 그거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마트에 갔다. 나는 엄마와 마트에 갔다 왔다예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근데 그거를 정말 한 페이지를 써놨어요. 똑같은 말을. 근데 엄마가 볼 때 그냥 한 페이지를 채웠으니까 우리 아이는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어민이나 정말 글을 가르치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글이 아닌 거죠. 그쵸? 이게 점점 그 이제 아이들의 글의 구조를 망치는 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길게 써라예요. 너 길게 써라. 야, 너 좀 더 길게 써. 왜? 피드백 본전이야. 그런 분들은 피드백 받지 마세요. 본전 생각나면 피드백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짧게 써주려고 5줄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 키워딩을 5문장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언을 계속 쓰면서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습관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라이팅을 써요. 특히 영어 라이팅은 나중에 되면 엄마가 봐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말 또 쓰고 한 말 또 쓰고. 그런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만큼의 문장을 썼는데 그게 결국은 한 문장인데 한 문장도 제대로 쓴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피드백을 주는지 아세요? 여기 아마 선생님이 뭐라고 피드백을 주냐면 네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라고 그래요. 저 여기 피드백 조건에 있거든요. 너의 글을 다시 읽어봐. 이게 피드백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뭔가 문장의 구조가 안 좋거나 아니면 문장을 계속 늘려쓰기를 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라이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엄마가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리딩도 아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계속 어려운 책 줘요. 계속 어려운 책 줘요. 불만인 거죠. 어려운 책을 줬더니 몇 번 줬더니 애가 점수가 튀었어.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아는 거는 3.5에 5천 단어 정도야. 3.5에 5천도 100%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5점대 주고 2만 워드 카운트 주고 줘봤더니 애가 갑자기 점수가 튀었어. 야, 우리 아이는 높은 거 주면 어려운 거 주면 무조건 하는구나. 이게 뭐랑 같은 줄 아세요? 애는 수학 기본의 개념도 모르는데 최상위 문제집 주면서 풀어요. 그럼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 눈치껏 풀어요. 그쵸? 그리고 한 2번 풀면 외우니까 다 잘 풀어요.
근데 나중에 지가 풀 수 있는 수학은 하나도 없어. 애 망치는 짓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런 엄마는 안 고쳐져요. 왜? 자기 만족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이 아닌 거잖아요. 퍼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기 만족으로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핵심 뭐예요? 길게 쓰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나중에 이제 제가 뒤쪽으로 가면 알려드릴 텐데 선생님의 가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써라. 그런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이가 핵심을 정말 잘 정리해요. 정말 잘 정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G1, 이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 하면서 아이들이 요 6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레이드 3까지 가면 오피니언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오피니언을 떠올리고 오피니언의 구성을 잡고 하는 것까지가 그레이드 3가 그 과정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라이팅 교재로 이걸 배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픽션 라이팅과 롱픽션 라이팅이 있어요. 이거는 픽션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픽션 라이팅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넌픽션 라이팅의 글의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픽션 라이팅,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게 일기쓰기예요. 일기쓰기는 픽션 라이팅이에요. 넌픽션 라이팅이 아니죠. 넌픽션 라이팅을 하기 전에 픽션 라이팅이 먼저 베이직에 깔려야 넌픽션 라이팅을 잘 써요. 그래서 픽션 라이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션 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픽션 라이팅을 하고 G3 단계에서 전이스를 가지고 픽션과 넌픽션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G3에 이거와 문법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으면서 왜 프라임이야? 왜 프라임이냐면요. 이게 결국은 토플의 라이팅 피드백이에요. 토플의 라이팅 피드백이 이 5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3를 함부로 올려주지 않고 라이팅 막 G3 막 5점대, 8점대 나오는 친구도 가끔 들어와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냥 G3 가라고 안 하고 라이팅을 보는 게 그 아이한테 프라임 과정인데 G3를 리딩을 잘한다고 올려놨어. 근데 얘가 라이팅을 하나도 못해. 그러면 오피니언 라이팅을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돈을 버리는 거예요. 프라임 과정에. 그래서 G3를 깐깐하게 받는 거예요. 왜?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 예. 프라임 과정은 거의 10만 원이 비싸요. 10만 원이 비싼데 그게 결국은 라이팅과 워드의 이 피드백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제대로 된 라이팅의 수준이 안 됐는데 G3의 단계에서 이 피드백을 받게 되면 비용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춘 아이가 G3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런 거예요. 퍼플의 모든 과정은 그렇거든요. G2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제대로 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야 돼요. G3를 가려면 글의 구조화가 되었어야 돼요. 일단 G2에서 맞은 뭔가 자기의 생각의 흐름과 글의 구조가 맞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워드 초이스가 빈출 단어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워드 초이스를 할 수 있어야 G3에 가서 정말 그 능수능란한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라이팅을 배워요. 자, 나는 학교에 갔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왔다. 이거 피드백 해줄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오늘 아침 학교를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다. 선생님 교실에 들으니 교실 분위기가 뭐 싸했다. 선생님이 좀 화가 난 것 같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줄줄줄 써놓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라이팅을 써놓으면 이거는 피드백을 줄 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너 여기에서 조금 더 뭐 수식어를 써봐. 여기는 뭐 주술의 일치가 안 됐으니까 주어와 수어의 일치를 시켜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쓰는 아이가 G3에 가면 돈이 아까워요. 그쵸?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하시라고 G3를 프라임 과정을 만들고 왜냐면 G3는 프라임을 해야 이 G3의 이 에반 무어 라이팅, 저니스 라이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반 무어 라이팅 없냐고 하는 분들 계세요.
왜 에반모어 라이팅이 없냐면 저니스 라이팅도 너무 많은 거예요. 피드백이. 저니스 라이팅의 피드백이 제대로 쓰는 아이들은 이 피드백 하나 하는데 선생님들이 1시간 걸려요. 1시간 원어민 과외비 얼마인 줄 아세요? 그쵸? 원어민 과외비가 1시간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 이 피드백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와 자기만의 생각을 반영한 글쓰기를 하는 아이들이 G3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3 과정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줄줄이 이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1시간 만에 끝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G1의 퍼스트 컴플레인션으로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퍼스트 컴플레인션으로 라이팅을 하는데 퍼스트 컴플레인션으로 라이팅을 할 때 가장 기본은 한 개의 센텐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센텐스에 나의 오피니언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G1 과정 정도 되면 5개의 뭐 토픽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클로징이 있어야 되면서 5문장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개의 오피니언이나 하나의 디테일, 하나의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G1, G2까지 가면서 이렇게 디테일 가이드가 모두 다 돼 있어요. 아이가 제대로 뭔가 한 문장을 가지고 한 문장의 이유를 제대로 서술할 줄 아는가. 그리고 5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왜 지금 인터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넌픽션 라이팅을 할 때 5개의 키워드를 줬어요. 맨 처음에. 5개의 키워드를 꼭 넣어서 라이팅을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5개의 키워드가 그 단어에 나온 핵심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워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워딩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핵심적인 워딩. 그거 누가 아무나 뽑을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워딩을 뽑는 거고 그 워딩을 뽑아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잘 서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서술을 못하니까 그 주제를 5개의 워딩으로 넣어서 써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워딩을 할 때 이제 인터반 친구들이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G3반 인터반 제가 주원이 이제 저희 교수부장님한테 이제 주원이가 렉사일이 1000이 넘고 SR도 거의 7점대 넘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 인터반 친구들 대부분이 7, 8점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인터반 G3반 친구들은 SR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 희성이도 SR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렉사일도 1200 넘었다 말았다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라이팅에서 워드 초이스. 그럼 거기에서 라이팅이 만약에 미국에 뭐 한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는데 6단계까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 그 공교육 과정에 있는 라이팅의 기반을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이제 단계를 조정해주는 점수화해서 기준을 마련을 하는데 그 기준에서 지금 인터반 친구들의 평균은 2단계에서 2.5단계예요. 2단계에서 2.5단계. 자, 6단계 중에서 2단계에서 2.5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 1단계를 올라가는데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오랫동안 꾸준히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라이팅은 이제 사실 아이들이 자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배워요. 그럼 맨 처음에 우리도 국어에서 글의 구조문에 대해서 이런 글 저런 글 하면서 글의 구조문을 배우죠. 그런 것처럼 글쓰기의 기초나 어휘나 구조나 그리고 자신의 사고의 발전과 함께 라이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이 그 정도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렇게 라이팅이 발전할 때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발전하는데 뭔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누군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워스트에 뽑힌 어머니들은 뭔가 되게
실망하실 것 같고, 베스트에 뽑히신 어머니들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한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썼어요.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예문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 누가 쓴 거야? 막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못 쓰는 척 하면서 썼어요. 대부분 아이들의 문장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 라이팅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희성이는 한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do만 썼어요. I do, I did. 그러니까 과거형은 did. 나 했다. I do. 6살 때. 아이들이 맨 처음에 내가 아는 어휘 중에서 활용을 해서 글쓰기를 하잖아요. 사실, 리딩은 뭐예요? 인풋이에요. 고, 라이팅은 아웃풋이에요. 아이가 들어간 그 인풋의 과정의 워딩들이 다시 자기화되면서 나오는 게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겠어요? 인풋이 어려워요? 아웃풋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인풋이 더 어려워요? 아웃풋이 어려워요? 그쵸? 아웃풋이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여러 책을 읽고 워드를 쓰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 쓰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써요. 어떻게 have, is, fun, did 아까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다 요미만 써요. 야미. 특히 영유 다니는 애들 요미 되게 좋아하죠. 그쵸? 그리고 이 글은 글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my friends come이라고 해놓고 only my family come이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하고 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fun and happy.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참 채우려고. 그쵸? 그리고 또 부적절한 마무리. thank you, bye bye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편지나 스피치에서 사용될 어법을 그냥 여기다 thank you, bye bye라고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애 오늘 쓴 거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많이 써요. 땡큐도 쓰고, 희성이도 바이바이, I love you 쓴 애들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라이팅 쓰라면 맨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은 다 I love you 써. 그렇잖아요. 애들 맨 처음에 한국말로 편지 쓰라고 그래도 거기 막 사랑해, 좋아해, 막 이렇게 쓰잖아요. 특히 여자애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쓰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작년 말에 저희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손주가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이제 손주가 3명한테 전부 다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편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애들은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은 먼저 외할머니가 한번 돌아가셔서 죽음의 의미를 알고 희성이는 양가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희성이가 거기 편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할아버지 막 이렇게 그동안 뭐 보고 싶었고 막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건강하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정 엄마가 얘가 진짜 뭘 모른다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편지를. 근데 막 여자아이는 영원히 기억할게요. 막 이렇게 썼는데 제가 정말 내가 철없는 아들을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쵸? 아이들이 다 그래요. 막 I love you 쓴 애도 되게 많아요. 예. It's time to go. Bye bye. 맞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는 시대를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글을 썼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대부분 영어잖아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워드 초이스를 보지 않고 그냥 여기 꽉 채워놓으면 막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놓으세요. 정말 잘 썼다고. 왜? 왜 댓글 막 박수를 쳐요? 한 페이지 꽉 채웠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쵸? 한 페이지 꽉 채웠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잘 썼다고? 예. 잘 썼다고 막 엄마들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둘째로 가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좀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미를 딜리셔스라고 하거나 해브를 오픈드라고 하거나 get을 리시브드라고 하거나 펀을 익사이티드로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점점점 글을 잘 쓰는 게 이 길이 제발 많이 쓰는 게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퍼플 아카데미 여러분은 글을 길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라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오늘 밤에 다 버리세요. 길게 쓰는 문장, 예, 뭔가 영어가 많이 써져 있는 게 잘 썼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냐면, 자, 우리 품위 있게 아이의 라이팅을 판단하는 건 아까 have나 뭔가 요미나 이런 단어가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delicious나 아니면 적재적소의 워드 초이스를 하는 거. 그게 희정이 맨날 드라이브라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컨트롤이라고 바꾸라고 브라이언 티처가 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정확한 워드 초이스를 쓰면서 문장을 매끄럽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글을 잘 쓰는 겁니다. 특히 영어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성인들이 라이팅을 못하니, 그리고 뭐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그래도 라이팅에서 워드 초이스를 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이런 라방을 하겠다니까 뽑아준 거예요. sad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250개래요. 여러분. 자, sad, 아이들은 다 I'm sad라고 하죠. I sad라고 하는데 sad라는 단어를 교체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가 막 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클라이드를 쓰라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칠 때 sad라는 기분, 그리고 sad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250개의 워드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기본 단어를 쓰면 그건 글쓰기의 초보 단계인 거예요. 그게 점점 워드 초이스가 되면서 제가 워드 초이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의 감정을, 예, 글쓴이가,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쓴 문장들을 보면 구구절절 한 문장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의 감정이 절절절절 나와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글의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내가 영어 잘한다고 라이팅 봐주실 거예요? 안 봐주실 거예요? 라이팅 봐주시면 여러분처럼 sad라는 단어만 쓸 줄 아는 아이가 돼요. 250개를 활용을 못해요. 근데 제가 아까 인터반 친구들이 2단계에서 2.5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친구들 SR 점수 보면 거의, 예, 평균이 G3반이 7.5인가 7.6이에요. G3반 인터반 평균이 7.5인가 7.6이고, 그리고 G2 일반, 9월, 그러니까 지금 1기, 5기, 9기에 시작한 G2반에, 예, SR 평균이 6.5인가 6.6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잘 읽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엄청 다독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자,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책에서 되게 멋진 말이 나와. 희성이가 무례라는 단어를 한동안 무지마지 쓰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그런 무례한 행동이야. 뭐 이런 행동이 이게 이제 책에서 봤는데 되게 멋져 보였나 보야. 그래서 저한테 저번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런 무례한 음식을 시키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한테 무례하게 TV를 보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초등학생들 특징이에요. 아마 초등 저학년 애들 책 읽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한 단어에 끝이면 막 그 단어를 평소에 많이 쓰죠. 근데 아빠, 이게 무례한 음식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음식이 무례해요? 아니죠. 무례한 음식이라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무례한 음식이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되게 맛이 없는 음식을 무례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아요.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친구들이 지금 어떠냐면 적재적소의 워드 초이스가 아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말을 뭔가에 써보고 싶어. 내가 이제 만약에 뭐 딜리셔스라는 말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딜리셔스라는 말을 써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맞지 않는데 쓰는 거예요. 워드 초이스를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인터뷰한 친구들 라이팅 피드백을 이제 개별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머니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는 언제 잘할까요? 언제 잘하긴요. 그 과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초등 아이가 무례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조금 더 책을 읽고 조금 더 일상에서 일기를 써보고 글을 써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한글로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어도 아이가 써보면서 내가 책에서 본 단어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단어가 멋진데 내가 한번 써보고 싶어. 라이팅에 들어갔어요. 라이팅을 들어가서 썼는데 거기 문장에 그걸 쓸 때가 아니야. 그치만 도전해본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워드 초이스를 정말 기본적인 단어로 문장은 완벽하지만 새로운 단어 시도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완벽한 문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잘 몰라. 예.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잘 몰라. 그러면 안 써. 그냥 안정적인 문장을 써요. 왜? 잘하고 싶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친구들은 이렇게 내가 어딘가에서 본 멋진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어 확장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쵸? 자, 앞에 친구는 막 도전해. 어디에서 하나 주워 들으면 그냥 10군데 써먹어. 아이들 성향이에요. 뭐 하나 좋은 거 보면 막 써먹고, 뭐 하나 들으면은 막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면서, 아, 이거 아니야? 아니면 말지 뭐. 그래도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친구, 이건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것 같이 없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 반면에 정말 확실해지게 넥사일도 1000백이 넘는데 정말 자기가 아는 단어를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쵸? 자,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문장을 쓰는 게 좋다? 근데 새로운 단어 워드가 확장될까요? 수려한 문장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막 좌충우돌 막 내가 아는 단어 다 쓰면서 막 써놨어. 근데 문장이 엉망이고 문법이 안 맞고 글을 다시 고쳐야 돼. 이쪽이나 다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과정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전자거나 후자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글을 쓰고 학습에는 이게 제가 아동학을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할 정도로 아이들의 학습에는 아이의 성격이 반드시 반영이 돼요. 반드시 반영이 되고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학습의 진도가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아이가 정독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글을 읽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어떤 친구는 책을 읽는데 정말 천천히 읽지만 넥사일이 잘 오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정독을 하지 않고 감으로만 해서 SR은 높은데 넥사일이 낮은 친구가 있다. 넥사일은 변면을 잘 안 오르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독을 하면서 이제 문장을 읽으면 문장에 있는 단어가 파워풀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라고 고민하면서 하니까 책을 늦게 읽어요. 그런데 책을 막 빨리 읽어요. 다독을 해서 막 정말 많은 책을 읽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제독하고 생각하고 단어의 뜻을 뭔가 음미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SR은 당장 눈에 띄게 오를지 모르지만 그것도 허수예요. 오를지 모르지만 아이는 넥사일이나 워드 초이스나 라이팅에서 적재적소에 단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죠. 정독을 퍼플 아카데미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책을 읽을 때요.
많은 어휘를 확장하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제독이나 느린 독서 속에서 문장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저 예전에 정말 재밌는 책은 아껴 읽었거든요. 읽은 문장 또 읽고 읽은 문장 또 읽으면서 아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장을 달달달 외우면서 거기 있는 어휘들을 확 익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글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글 독서도 그렇게 음미하면서 읽으면 어휘력이 정말 좋아져요. 희성이가 렉사일이 잘 안 올랐어요. 근데 렉사일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해리포터를 3독을 할 때였어요. 희성이는 해리포터 3번씩 읽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일찍 읽어서 해리포터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2번째 읽을 때 이제 거기를 읽고 3번째 읽을 때는 이미 음원까지 들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단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응용하면서 쓰게 됐던 거예요. 저희 팀장님 중에 예주라고, 예주 아시죠? 예주가 올해 렉사일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주가 올해 그 책을 제독을 많이 했어요. 제독 많이 해서 렉사일 올랐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단어의 뜻을 스스로, 그리고 라이팅도 정말 많이 오래 성장한 친구로 뽑혔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단어를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이 단어를 내가 쓸 줄 아는 아이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또 인터반에 나윤이는, 제가 항상 나윤이가 예전에 저희 영상에 나왔었죠. 예,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친구예요. 근데 자기 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창의적인 워드 초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왜 창의적인 워드 초이스를 할까, 이렇게 독서력을 보면 엄마가 어려운 책도 읽히지만 쉬운 책을 꼭 중간중간에 껴줘요. 이 보니까. 뭐예요? 어려운 책과 쉬운 책을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책을 볼 때 몰랐던 단어들이 쉬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꼭 한국의 조앤 롤링이 되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시시하게 영어 서신 쓰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조앤 롤링을 만들어내는 게 퍼플 아카데미 목표예요. 그쵸? 저는 그게 정말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을 자체적으로 라이팅 대회 같은 걸 해서 국제대회에 나갈 거예요. 저는 한다면 하죠. 예. 국제대회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명씩 짝지어가지고 라이팅 대회 하는 것들 있거든요. 어린이들 하는 거. 그러면 3명이 스토리 만들어갖고 책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외국에 영국 쪽 라이팅 대회도 있고. 얼마나 멋져요. 한국 아이들이 영어권 아이들이 하는 라이팅 대회가 상 받아오면 도전하는 것 자체가 멋지죠. 자, 앞으로 저는 유튜버가 아주 유능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초등의 50%가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자, 여러분, 유튜버 중에 수익이 많은 키즈 채널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는요, 한국에서 보는 건 돈 별로 안 돼요. 미국이나 해외에서 봐야 돈이 돼요. 그래야 광고가 큰 게 붙으니까.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외국 사람이 보는 유튜브를 해야 돼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영어 크리에이티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백날 해봤자 우물안 개구리인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가 되려고 해도 영어로 콘텐츠의 승부를 보면 미국 사람이 많이 보는 뭔가 재밌는 얘기나 정보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가, 자, 어차피 영어는 절대평가라서요. 퍼플 아카데미에서 한 3, 4년 하면 수능이나, 뭔가 토플 주니어나 다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뭔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게 본토에서도 잘 쓰는 사람, 베스트인 사람까지 되는 거. 그쵸? 그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워드 초이스 그냥 기본이 아닌 거예요. 자,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항상 보잖아요. 뭐 국내 유명 대학 나오셨다고 영어 잘한다, 막 나 잘한다, 뭐 나 대학 때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그거예요. 대학만 미국에 지나치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학만 미국에 갔다 온 분들은 영어 못한다고. 왜? 이게 생활 속에 워드 초이스가 아예 생활의 언어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맨날 그래요. 대학만 간 사람은 뽑지 말라고. 아니면 본인이 아는 거죠. 예, 영어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라이팅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단어 속에서 내 감정을 콕 집어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알고 그리고 감정의 표현법을 알고 그런 디테일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쓰더라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라이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뭔가 G1에서는 글의 주제를 선정하고 구조를 하고 문장 만들기나 그리고 G1에는 빈출어이죠.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해부. 근데 저 정말 재밌는 게 이제 빈출어이를 쓰지 않고 넘어간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의 구조화를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 리더스의 빈출 어휘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사이트 워드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기초 리더스의 K단계의 라이팅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요미라고 했다가 딜리셔스로 넘어간 친구들은 글의 구조화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리딩만 쫙 올랐다가 중간에 글의 구조화를 하면서 나는 딜리셔스를 쓰고 싶지만 딜리셔스를 적재적소의 언어로 쓰는 글의 구조화를 정말 어려워해요. 뭐예요? 아무리 리딩이 올랐어도 라이팅은 거의 기본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리딩에서 D단계 정도 읽을 때 라이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C단계나 D단계 정도 읽을 때 라이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K단계의 13주차라고 저희가 연간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그쵸? 그렇게 참고를 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읽으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애를 혹사시키려고 하세요? 필사하면 혹사해요. 예. 그리고 G2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글의 구조를 하고 문단 단위의 글쓰기 그리고 각 단어의 품사를 사용해서 5문장에서 10문장 그리고 흥미롭게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논리적으로 세부적으로 유지하고 이게 이제 에반무어 가이드예요. 글의 구조에 맞는 구조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체 유의어 반의어를 활용한 뉘앙스를 정확히 그렇죠. 내가 새드인데 울고 싶은 새든지, 예. 그쵸?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정확히 정단하는 어휘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의 성격에 따라서 5문장 이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희성이가 지금 쥐포 과정을 하는데, 이제 북리포트를 쓰면 항상 5문장으로 선생님이 쓰라고 그래요. 그걸 제일 어려워해요. 요점을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글을 늘리는 게 어렵습니까? 줄이는 게 어렵습니까? 저 예전에 기자들 이렇게 가이드 하다 보면 편집장으로 할 때 글 줄이는 거 훨씬 더 어려워해요. 자,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해. 너 이거 글 너무 멈추고 이거 이게 이제 그 잡지에 딱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지에서 다 날려야 되니까 너 이 문장 고쳐.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한 2시간 야근하게 만들어요. 뭐 철회하고 있는데 2시간 끙끙거리고 있으면 욕 나와요. 기자한테 욕 나와요. 진즉에 잘 쓰지.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인쇄소 넘겨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고. 예, 맞아요. 짧은 글 쓰기가 더 어려워요. 짧게 핵심적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왜 신문 기사 보면 앞에 이제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 어려워해요. 예. 스트레이트 기사로 쓰는 게
요점만 간단히 쓰면서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핵심 기사를 쓰는 걸 훨씬 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상이가 그 5문장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쵸? 핵심은 다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글의 구조를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 가는 게 넌픽션 라이팅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게 뭔가 한 문장에 한 이유를 가지고 가는지 그다음에 2문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핵심 5 워딩을 할 수 있는지 그 워딩을 가지고 몇 문장으로 써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단계별로 만들고 있어요. 왜? 가이드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선생님의 피드백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원어민 선생님들은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막 너 틀렸어 고쳐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K단계 라이팅 하면서 킵이라고 한마디만 써도 선생님은 막 너 너무 잘한다 막 판타스틱이다 너무 잘한다고 베스트 뭐 거기다 칭찬 어마무시하게 해줘요. 막 하트 그리고 그럼 아이가 자기 잘하는 줄 알아요. 원어민 선생님들 특징이에요. 예, 원어민 선생님들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 너 칭찬 막 한 다음에 근데 너 이것은 조금 고쳐? 거기다 조그맣게 써놔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치라는 말을 못해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뭐 브라이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마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말할 때 선생님 고쳐야 될 걸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고 고쳐야 될 걸 말을 해주면 애가 칭찬만 듣고 고쳐야 될 거 잊어버려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칭찬만 듣고 와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선생님 못 고치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고치라고 그러면 그래? 그리고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많이 이야기를 좋은 말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죠. 예. 좋은 말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아직 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뭐 아이인데 거기다가 너 이거 틀렸고 하면 아이들이 막 절망해서 하기 싫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선생님들이 살아온 배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자 이거 고치랬잖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야. 너 정말 잘했대. 이 쓴 거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했는데 여기에서 요 정도는 이건 좀 고치고 가보자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자기가 아는 단어를 인용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워드 초이스 하는 단계가 있고, 제가 이제 이성에는 이제 4.5단계 정도 되거든요, 라이팅을. 점수 받았을 때. 6단계 중에 4.5단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라이팅 점수 받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희성이가 4.5단계까지 올라올 때, 예, 한 2단계에서 5단계 올라올 때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 어떤 과정이 있냐면 뭔가 지가 막 응용해서 써보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오히려 처음에 있었고 중간에는 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글이 막 길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막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글을 줄이려고 막 머리를 쥐어뜯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 리딩의 발전에도 왜 워드를 뭐 1500워드로 했다가 2000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정독을 해야 됐다가 넌픽션도 읽어야 됐다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라이팅도 그런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를 만들어서 아이들마다 뭔가 얘가 많은 단어를 응용하고 싶을 때 정확한 워드 초이스를 하는 뭔가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별로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정확한 가이드, 키포인트의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라이팅이 고착화돼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맞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라이팅에서 길게 쓰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한 문장을 간결하게 자기 생각을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게 라이팅을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중에 저는 퍼플 아이들이 이제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인해서 라이팅 대회를 만들 생각도 있고, 예, 제가 항상 판을 크게 벌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라이팅으로 점점점 성장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뭐 국내외 대회도 나가고 퍼플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희 퍼플 프라이머리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쵸? 바로 퍼플 주니어로 넘어가지. 예, 정주행에서 가장 그 제대로 된 걸로 막 짝지어서 뭐 애들이 같이 동화를 만들어서 대회를 내보낸다든가. 특히 해외 넌픽션 라이팅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어린이 기자가 뭔가 투고하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건 좀 어린 연령은 안 되고 한 4학년, 5학년 되면 뭔가 아이가 그 생물학적인 이제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고를 하면 막 학술 협회나 이런 데에서 초등학생이 쓰면은 막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까지 쓸 수 있고 뭔가 외국 뭐 학회지에 이렇게 이제 아이가 투고까지 할 수 있는 라이팅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의 라이팅이 깐깐하고 그리고 멀리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타이포키즈는 망한 걸로 알고 있는, 안 망했나? 딴 데가 망했나? 예. 거기 말고요. 사실 스콜라스틱에도 아시아 어린이 기자단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치인가? 어디 되게 사시는 어머니가 한 분이 그 기자단을 만든 분이 있어요. 본사에 메일, 이메일 링 써가지고 지원서 내서.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대회도 암암리에 막 진짜 이게 한국의 김연아 어머니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약간 그런 쪽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제 그 이성일을 학술지에 기고를 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 지식을 계속 아이가 리포팅하게 했거든요. 근데 학술지에 기고를 하면 어떤 게 좋냐면 나중에 아이가 외국 대학을 가거나 할 때 그게 다 이제 백업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초등부터 많이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억지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아이의 관심사를 쭉 유지시키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같이 모여서 소설을 만들어서 나가는 대회도 있고, 어린이가 글 쓸 수 있는 영어권에, 뭐, 저희가 이제, 요즘엔 다 이메일로 접수하니까. 그리고 상 타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근데 코로나가 먼저 끝내야죠. 예. 예, 그런 데까지 나가도록 아이들이 열심히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예,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